지금 열려져 있는 이 계정의 3개는 회사 계정이고 하나는 제 개인적인 계정인데 크롬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제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내 계정이라는 게 보여요. 그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92%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고요, 8%만 아이폰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제가 통계를 찾아봤더니 초등학생의 84%가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의 약 75% 정도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대요. 아이들도 스마트폰을 체감 많이 하시겠죠? 점점 더 아이들이 스마트폰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요즘에는 눈에 띄게 저학년도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그 스마트폰에는 사용을 하려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 사용하려면 Gmail 계정이 있어야 됩니다. Gmail 계정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계정은 제 핸드폰 계정하고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내 계정을 살짝 클릭을 해볼게요. 내 계정을 클릭하면 내 계정과 관련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재미난 기능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 선생님들 저는 국제대학 진흥에서 나왔고, 저희와 교재로 출간한 곳은, 저희 관련돼서 교재로 출간한 것은 아카데미 소프트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출간했는데, 거기에 그 기본 구글 크롬에 대한 기초 기본 활용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보통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집에서 핸드폰 잊어버렸어요. 어디 외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핸드폰을 전화를 해서 급하시면 그러죠? 전화해가지고 야 빨리 전화해봐. 그리고 다 조용히 있죠. 기울이죠. 벨소리 어디서 들리나? 아니면 진동 윙 하는 소리 어디 들리나? 근데 안 들리는 때도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소파 밑 찾아보고 이불 밑 뒤쳐보고 막 그러죠.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크롬에 숨겨져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 여기에 보시면 휴대전화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휴대전화 찾기를 시작하게 하면 저와 연결되어 있는, 이 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휴대폰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살 표시를 한번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보이시면 제가 좀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크롬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하면 이렇게 화면이 커져요. 그리고 컨트롤 제로 하면, 숫자 0을 하면 기본 화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벨소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음이든 진동이든 어떠한 경우든지, 제 핸드폰 지금 무음이거든요. 무음인데 제가 여기서 벨소리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제가 바로 껐는데요. 다시 한번 벨소리 올려볼게요. 무음이나 진동으로 돼 있더라도 벨소리가 울려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시네요. 부모님들 이런 반응이에요. 학부모님 수업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맨날 딱딱한 수업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컴퓨터에서 그런 것도 알려줘?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아이들도 우리 애는 맨날 핸드폰 잊어버려요. 그럴 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는 교육의 일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의 교육의 내용인데 뭔가 이펙트가 딱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찾기라는 게 있어요. 이 찾기는 벨소리를 딱 울렸는데 주변에 들리면 다행이죠. 근데 안 들려요. 아니면 남편분이나 집안 식구가 술 먹고 들어왔는데 핸드폰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되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포기했죠. 야, 핸드폰 잊어버렸어. 근데 이렇게 가셔가지고 찾기 누르시면 구글 지도가 실행이 되면서 내 핸드폰 위치를 찾아줘요. 지금 보이시죠? 이제 반경 한 10m 내로 딱 찾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인지초등학교의 부근에 있다고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딱 봤더니 핸드폰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술집 근처에 있으면 술 먹고 잊어버린 거죠. 등짝 스매싱 하시면서 또 핸드폰 놓고 다니냐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행이에요. 국내에 있는 경우는 다행인데,
조금 이따 찾아보면요. 지금 요 컴퓨터 교실 위치가 이 정도라서 정확하게 거의 찾아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다행인데 이 찾기를 눌렀더니 제가 잠깐 찾아볼게요. 찾기를 눌렀더니 이 핸드폰이 여기를 가고 있어요. 서해를 가고 있다든가 태평양을 가고 있어요. 그럼 뭐죠? 핸드폰? 잊어버린 거죠. 아니면 나는 살고 있는데 대구인데 핸드폰이 이렇게 쭉 봤더니 갑자기 부산에 가 있다든가 지금 제가 있는 핸드폰 요 위치거든요. 딱 찾았더니 얘가 서울에 가 있어요. 그럼 뭐죠? 핸드폰 이제 다른 데로 놓고 온 거죠. 그러면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에는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몰랐는데 이게 이 기능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휴대전화 잠금 설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전화 잠금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원격으로 내 휴대전화에 잠금도 설정할 수 있고 멘트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그냥 비밀번호입니다. 그 좋은 습득한 사람이 핸드폰 뭐 패턴도 걸어 오셨겠지만 혹시 패턴이 안 걸려져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입력하시면 휴대전화 잠겨요. 원격으로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분실된 휴대전화입니다.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딱딱한 문구 말고 우리는 문구를 바꿀 수 있어요. 본인이요. 우리 돈이 약하죠? 그래서 아래쪽이네요. 돈이 약하죠? 간단하게 화려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휴대전화 습득한 사람이 이 문구를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돈도 주는데 가슴 또 뜨끔하게 가족과의 추억도 있다네. 근데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화 잠겨있는데 못 걸잖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가족에 연락받을 수 있는 핸드폰 연락처를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입력을 하면 여기에 보면 소유자에게 전화라고 되어 있죠. 전화로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서 전화 버튼 누르면 내가 지정한 전화로 전화가 바로 가요. 이 핸드폰으로. 그러면 어디 살고 있는데 전화 보내주시면 제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여기다 이제 욕 적으시면 안 돼요. 야 이놈아 핸드폰 내놔라 이러면 기분 나빠서 안 돌려주겠죠. 이거는 국내 핸드폰이 있는 경우예요. 아까 보셨죠? 찾기를 딱 눌렀는데 얘가 서해로 가고 있어요. 중국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얘가 됩니다. 추적이 되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어디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핸드폰 외국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팔려가는 거 상관없어요. 새로 사면 되죠. 약정이 남아있으면 배는 아프지만. 근데 거기에 뭐 있죠? 내 계정이 있죠. 내 연락처 다 있죠. 문자 메시지 있죠. 내 사진이 있죠. 동영상 있죠. 내 개인정보 다 털리는 거예요. 페북 계정도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기능을 승인하냐면 배터리를 과열시켜가지고 배터리를 폭발시킬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한 번 쓰시면 안 돼요. 진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 떨어져요.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기기사 이거 따라하시지 마세요. 제가 다른 데 가서 했더니 따라하셔가지고 기기 모든 데이터 다 사라지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보시면 예 삭제합니다 있죠. 이거 누르면 핸드폰이 공장 초기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 팔려가는 건 상관없어요. 내 개인정보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얘 삭제합니다 누르는 순간 내 이 핸드폰이 공장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원격으로라도 내 핸드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나마 그 아이들도 핸드폰 많이 잊어버리고 부모님들도 그 핸드폰을 가끔 분실하시는 경우들 같은 게 이렇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제가 처음 설명드렸죠. 딱딱하거나 외워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상태로서 교육을 만들 수 있다,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야 니네 핸드폰 잊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관심을 또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 계정에 보시면
내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내 활동으로 이동을 딱 누르면 이 크롬에서 접속했던 모든 데이터들이 남아 있고요. 그 중에서 왼쪽에 보시면 기타 구글 활동이라고 있어요. 여기 딱 누르시면 쭉 그러면 위치 기록 뭐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잠깐 보시면 잠깐만 제가 확대 좀 하겠습니다. 위치 기록 이건 비공식적인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쓰지 마세요. 그 위치 기록이라고 있고 아래쪽에 보면 타임라인 방문하기가 있어요. 예, 이 아이콘을 클릭하는 순간 내가 다녔던 모든 곳이 DB로 나타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 만나는데 야 우리 3년 전에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춘천 놀러 갔는데 언제 놀러 갔지? 그러면은 야 그때 있잖아 왜 갔잖아 어디 갔잖아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서 계정하고 연동되는 순간 내가 돌아다녔던 모든 곳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제주도로 갔는데 여기로 돌아다녔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잠시 후에 이 타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잠시 후에 이 제주도로 가서 내가 어떻게 다녔다는 게 다 나타납니다. 보시면 제가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 비행기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고 또 다르게 제주도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도 다 나타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번 좀 줄일게요. 이제 보시면 뭐 제주국제공원에서 다녔고 제주도에 가서는 총 13km 렌트카에서 13km 다녔다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뿐만이 아니라 외국을 가더라도 외국 가신 것도 다 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외국에 갔다 그러면 내가 외국에서 어디로 돌아다녔는지 다 남고 연도로 딱 추천했었어요. 내가 오늘 제가 2017년 4월 29일이죠. 9일 찍으면 제가 KTX 타고 이 경로에서 왔다는 게 타임라인으로 다 기록이 남습니다. 이거 알려드렸더니 이제 또 집에 잘 안 들리신데요? 일단 들으시는 게 나아요. 자꾸 일하시니까. 네.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모니터는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모니터 제가 켜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이거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귀 안 들리셔가지고 재밌지 이거 막 눌러가지고 이거 제가 이제 다른 것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거 알려드리니까 집에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당장 남편을 부르죠. 이리 와봐. 크롬 실행하셔가지고 로그인 해봐. 모르시죠 남편분은. 그래서 딱 들어가면 남편분 어디 돌아다니면서 다 나옵니다. 악용하지는 마세요. 남편분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연동돼서 모든 기록이 물론 이거는 이제 옵션에서 없앨 수는 있어요. 기록이 안 남게. 저는 이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려고 했는 부분이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광명역에 가서 동대구역으로 와서 인지초등학교까지 왔다는 부분까지 다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장소 세부 정보 딱 클릭을 하는 순간 인지초등학교가 구글 맵에서 다 이렇게 검색이 돼요. 갔던 곳들도 악용하시는 마세요. 갑자기 집에 가셔가지고 근엄한 표정으로 남편분을 부르셔가지고 앉아봐 이러시지 마시고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크롬과 아이들이 이제 계속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롬을 잊어버렸을 때 핸드폰을 잊어버렸거나 분실했거나 아니면 찾을 때 크롬하고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것도 실제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 저런 것도 배울 수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아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제가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선생님들이 예를 들면
어떤 수업을 하실 때 대부분 어떻게 수업하시죠? 아이들이 쭉 들어오면 앉아봐. 야, 컴퓨터에 보면 바탕화면에 뭐 있어? 실행해.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그 수업을 하셨죠? 그게 보통 알고 계시는 설치형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의 수업이었는데 이 크롬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되게 생소하신 부분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크롬을 설치하신 거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고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Gmail 계정이 있어야 돼요. 생소하시죠? 어디도 그냥 설치되어 있는 거 공부하면 되지. Gmail은 왜? 근데 지금 보셨던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화면들도 기능들도 다 Gmail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Gmail이 있어야지만 클라우드 형태의 수업을 같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나 Gmail 핸드폰 만들 때 핸드폰 판매원이 만들어 줬다든가 아니면 이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비밀번호 계정이 뭐였지? 비밀번호 뭐였지? 이렇게 그 하시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만들어줘서 계정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비밀번호 모르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제가 먼저 선생님들이 오늘 그 들으셨던 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흘러 들으셔도 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 자료는 저희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공유와 협업이라는 부분인데 공유로 다 해드릴 거니까 메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Gmail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첫 번째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있는 Gmail 계정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장 문제가 없죠. 두 번째는 집에서 Gmail을 만들어 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핸드폰에는 각 스마트폰 안드로이드폰 기준입니다. 핸드폰에는 안드로이드폰 기준인데 계정을 스마트폰에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계정을 스마트폰에서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핸드폰의 계정을 아이가 Gmail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아와서 수업에 바로 로그인만 하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이 만들어 오시는 경우 부모님이 하나 더 계정을 만드셔가지고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계정을 하나 핸드폰에서 만들어셔서 가지고 오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에 보시면 내 계정 이름이 아이 이름이 아니라 부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내 계정으로 가면 아까 보셨던 계정에 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죠. 크롬에서요. 거기에 보시면 내 계정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잠시 후에 바뀔 건데요. 네, 예. 여기서 그대로.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제가 뜨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계정 화면에 들어가면 중앙에 내 개인정보라는 부분이 있어요. 내 개인정보를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고 부모님 이름인 경우에 쭉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화살표를 클릭을 하면 하고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정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그거 학교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가지고 오면 들어와서 아이 이름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첫 번째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계정 만드는 방법 저희가 링크까지 다 걸어놨습니다. 유튜브 링크까지 걸어놨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 스마트폰에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 스마트폰에서 부모님들 대부분 다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스마트폰에서 계정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한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오게 하고 부모님이 그 계정 쓰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그 계정 선택해서 계정 삭제를 하면 스마트폰에는 그 계정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구글 계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학교 와서 수업을 쓰실 수 있는. 제가 왜 이렇게 계정에 대부분 말씀을 많이 드리냐면 선생님들이 제일 생소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 계정에서 이름을 변경해서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 다 아이들이 집에서 만들어 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도 못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최후의 경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요. 첫 번째 보이는 PC에서 계정 만들기예요. PC에서 계정 만들기를 하면 자, 먼저 크롬에 로그인을 하면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은 크롬의 기본적인 화면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위쪽에는 아이디를 넣고 아이디를 넣는 화면이 기본적으로 나올 거고요. 그 화면에서 잠시 후에 화면을 좀 보시면요. 그 화면에서 아래쪽에 구글 계정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PC에서 계정 만드는 부분은 정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아이들이 계정을 못 만들어 놓는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유의사항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부분인데요. 아이디 구글 크롬과 관련되어 있는 저도 이제 다수의 계정을 쓰고 있는데 구글 안드로이드 폰과 디바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약 한 20억 개라고 그러더라고요. 판매된 이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뭐 갤럭시 탭과 같은 거는 20억 개고 계정은 약 한 30억 개에서 40억 개 정도가 생성돼 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 보고 이제 수도권에서는 수업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수도권에서 수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하고 계정 만들어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 마인크래프트 이렇게 하죠. 마인크래프트 절대로 계정 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정을 만들 때는 보통 아이들이 쓰고 싶은 계정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기존에 네이버나 다음에 메일이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아이들이 만들 때는 그 계정이 있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숫자에 대한 키값을 붙여주셔야 돼요.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아니면 집 전화번호라든가 부모님 핸드폰 번호라든가 이런 숫자에 대한 키값을 붙여주시면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화면이 이제 열렸네요. 네, 이게 기본적인 화면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계정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계정 만들기 화면을 클릭을 하면 구글 계정으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화면으로 로그인 화면이 바뀝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바뀔 거예요. 구글 계정 화면을 만드는 부분은 좀 상당히 간단하게 돼 있어요. 네이버나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 매칭이라 가지고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계정이 3개로 한정돼 있어요. 근데 이 구글 계정은 주민번호 매칭 방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사 계정으로는 5개, 개인 계정으로는 한 7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화면을 잠깐 키울게요. 보시면 성 이름은 그대로 아이들의 성 이름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C에서 계정 만드는 부분은 최고의 방법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하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오실 때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그냥 부모님 핸드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이름만 바꿔줘 주세요. 자, 성을 넣고요. 성을 넣고 이름도 넣고요. 성을 넣고 이름을 이렇게 넣습니다. 또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사용자 이름에서 기존에 있는 거 제 개인 계정을 한번 볼게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미 사용된 사용자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을 선택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계정이 있는 경우예요. 이 계정으로 절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뒤에 숫자에 대한 키값을 붙이라고요. 전화번호 끝절이나
생년월일 같은 숫자에 대한 키값을 붙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니까 비밀번호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식으로 넣으면 이게 땡땡땡땡이 이렇게 보이니까 애들이 계정 만들고 나면 돌아서서 선생님 제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너가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만약에 그 학교에서 그 PC에서 계정을 이제 만드는 아이와 함께 진행하시면 비밀번호는 똑같이 하세요. 학교 연락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비밀번호로 다 통일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더라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년월일에 연도와 월일이 있습니다. 이 연도 부분에서 이 구글이 미국 그 연방법에 허용 내에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미국 연방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회원가입이 안 돼요. 아예 어떤 사이트도. 그런데 이게 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주민번호 매칭이 아니에요. 그냥 이 계정과 연동되도록 하는 하나의 그냥 값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거 안 쓰냐 다 쓰고 있거든요. 걔네들 그냥 이거를 임의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도를 지금이 2017년도니까 뭐 2002년생, 2001년생 정도로 바꾸면 돼요. 그냥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생년월일을 갑자기 1960년대, 70년생으로 해버리면 그 성인물 필터링이 걸러지는 게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생년월일을 미성년자 미만으로 잡고 만 14세 이상으로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월일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이 있는데 성별은 좀 독특하더라고요. 저도 봤더니 여성과 남성이 있고 기타가 있어요. 성에 대한 혼론이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기타라는 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내가 그냥 공개하기 싫다 공개 안 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휴대전화가 있는데요. 이 휴대전화는 휴대전화하고 현재 이메일 주소는 필수는 아니에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매칭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휴대전화가 없는 아이 같은 경우는 뭐 부모님의 휴대전화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주소를 했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다 지금 만들고 있는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비밀번호 잊어버렸을 때 알려줄 수 있는 기존에 알 수 있는 메일로 넣으시면 돼요. 부모님 메일 넣으셔도 되고 아이가 네이버나 다음 메일이 있다면 그걸 넣어도 되고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건 두 개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딱 누르면 계정이 만들어지는데 이 구글에서 이 계정도 AI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비슷한 IP 대역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갑자기 계정을 툭툭툭 만들고 들어오면 이 AI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뭐 광고나 스팸메일 발송을 위해서 로봇이 계정을 만드는 거라고 해서 한번 필터링을 무작위로 막 걸어요. 그게 어떻게 무작위로 거느냐, 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 핸드폰 번호로 6자리의 숫자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줘요. 그 6자리의 숫자를 입력해야지만 최종적으로 계정이 만들어지는 것까지 완료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이제 급하시죠? 급하시니까 어떻게 하시죠? 야 나와봐. 선생님 번호 막 넣으시죠. 010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그 특정한 기간 내에 핸드폰 받을 수 있는 거는 5개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걸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정을 만들 때는 근데 그 핸드폰 번호는 이 계정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문자 메시지 이게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문자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이 있는 친구 거 잠깐만 문자만 받자 해서 이렇게 넣으면 문자 오는 숫자 6자리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다른 팁인데 그러면은 비슷한 시간대에서 비슷한 IP대에서 안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띄엄띄엄 만드세요. 띄엄띄엄 만드시면 그러면은 그 계정 없는 애들은 손가락 빨면서 그냥 하면 선생님 하는 것만 지켜봐야겠냐,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오늘 이제 가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는 하나는 개인 계정을 교육용으로 쓰지 마세요. 왜냐면 개인 계정을 교육용으로 쓰시면 자료가 뒤죽박죽 섞여요.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 계정을 만드세요. 뭐 이렇게 아까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성이 김씨면은 김 컴퓨터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정을 하나 새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아무나 쓸 수 있는, 내가 교육을 위해서 쓰는 계정 그거 하나 만들어요. 선생님 계정이고 한 2개나 3개 정도 그냥 막 애들이 쓸 수 있는 계정을 만드세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계정이 만들어지는 시간 동안에 하나의 계정으로 20대든 30대든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계정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딱 공지하세요. 핸드폰 일단은 계정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계정 이거 비밀번호 이거야 들어가면 다수간의 PC에서 크롬이 접속해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정 천천히 만들어 가시면서 2주나 3주 동안에 일단은 그 사이에는 공통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로 계정 쓰시면 돼요. 그걸로 교육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교육이 진행될수록 그 개개인별의 앱도 추가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 딱 시작하고 2주, 3주 동안 쓰시고 이제 애들이 더 이상 계정을 이거 안 쓴다 그러면은 비밀번호 바꾸시고 디폴트 상태로 다 바꾸시면 돼요. 그건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좀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이 없는 아이들은 다시 정리할게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수업 참 재밌어요. 뭐 제가 이제 2주 전에 왔을 때 선생님들이 재밌어요. 뭐 이거 해보고 싶고 그러는데 막상 딱 가셔가지고 벽에 부딪히시는 게 계정 때문이에요. 그냥 옛날에 PC에 있는 거 설치돼 있는 걸 쓰면 되는데 이거 계정 때문에 수업을 못하네. 그래 애들을 만들어 오라고 그랬더니 애들이 띄엄띄엄 만들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계정을 집에서 부모님이 PC에서 만드시든 아니면 스마트폰 만드는 게 더 간단하거든요. 그 스마트폰에서 만들어 오라고 하셔가지고 만들어 오라고 애들한테 해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쓰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첫 번째는 아이들이 핸드폰이 있으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그거 그대로 쓰면 되죠. 없는 아이들,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해서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경우는 한꺼번에 만들어 주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벌크 계정 한 2개로 따로 만드셔가지고 한동안에 하실 때는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알려주시고 그걸로 수업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수업을 하시고 애들을 그 없는 애들을 한 명씩 한두 명씩 이렇게 수업 중간중간에 계정 이것만 입력하면 됩니까? 이렇게만 입력하니까 그 계정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 주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필터링으로 해서 문자 메시지가 올 경우가 있어요. 그 휴대전화 번호 넣으라고 해요. 급하시다고 해서 선생님 거 쓰시지 마시고 휴대폰 가지고 있는 애는 폴더폰인 경우에는 걔 거 쓰시면 되고 아니면은 걔가 휴대폰이 없다 그러시면 다른 아이 거 문자 쓰든 받을게 라고 해서 그 번호만 입력하면 국제 발신 메시지라고 해서 숫자 6개짜리가 와요. 그것만 넣으면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복잡한 건 아닌데 이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딱한 거는 끝내고요. 딱딱한 거는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크롬의 화면 중에서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앱을 클릭을 하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화면이 틀려요. 왜냐면은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웹스토어, 구글 문서, 드라이브, 유튜브, 지메일, 구글 슬라이드, 구글 시트 요 7개의 아이콘만 보이실 거예요. 크롬을 거의 사용하고 가장 디폴트 상태는요. 그런데 이 아이콘들 중에서 보시면 웹스토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웹스토어라는 아이콘이요. 웹스토어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잠시 후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벌 있네. 뭐예요? 잡으셨네요. 아까 전 벌 들어와서 벌 때문인 줄 알았더니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크롬은 아니,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웹 접속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죠? 원래도 액티브엑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되게 높아요. 저도 아이가 있어서 그 나이스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이스는 인터넷 그 엣지도 접속이 안 되고 크롬도 안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만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좀 워낙 그 하나로만 접속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크롬의 점유율이 그 웹 접속의 웹 브라우저 형태에서 크롬의 점유율이 60%예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2등이 익스플로러일 줄 알았더니 2등이 익스플로러가 아니에요. 사파리예요. 그리고 3등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예요. 그만큼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근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웹 접속을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크롬은 그렇지가 않아요. 크롬의 로그인은, 그러니까 그냥 크롬은 로그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냥 크롬은 그것도 똑같이 그냥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로그인을 하자마자 이 크롬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내 공부방, 내 회사, 내 가게, 그리고 내 컴퓨터 교실로 바뀝니다.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웹스토어예요. 웹스토어는 쉽게 말씀드리면 크롬에서 제공하는 그 안드로이드 폰 치면은 앱 설치할 때 구글 플레이가 설치하시죠. 이 크롬에다가 내가 사용할 앱들을 설치하는 게 이 웹스토어입니다. 웹스토어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인 화면이 이 좌측 상단에 스토어 검색이 있고요. 확장 프로그램, 테마, 앱, 게임이 있어요. 자, 이거를 하나씩 좀 설명드리면요. 확장 프로그램은 이 확장 프로그램은 여기 위에 이 상단에 크롬에 직접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크롬에 직접적으로 설치된 뭐 제가 사용하는 거는 애드블록 같은 거. 그러니까 광고 보기 싫다. 그러면은 애드블록이라는 거 그 실행을 하시면 그 인터넷 창에서 뜨는 광고를 다 차단해줘요. 그런 것도 있고 그 얼마 전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나이티드 항공 그 베트남계 의사 두들겨 패가지고 끊어지고 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크롬의 점유율이 80% 넘기 때문에 미국의 개발자들이 뭘 했냐면 그 안티 유나이티드 확장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항공권 예약을 할 때 그 안티 유나이티드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항공권에서 유나이티드 항공권 검색되는 거 싹 없애버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 이 크롬에 직접적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이 확장 프로그램이고요. 이 아래쪽에 테마는 확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가 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애드블록 같은 게 있거든요. 애드블록 플러스 입력인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확장 프로그램 그래서 애드 광고를 차단해주는 그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토어로 다시 가세요. 테마가 있어요. 이 테마는 보통 선생님들 컴퓨터 교실을 뭐 해놓으시죠? 그 등록원 바탕화면에 등록원 언제부터야? 먹을 거 가져오면 혼낸다. 뭐 이런 거 똑같은 화면으로 있잖아요. 근데 크롬은 나 개개인마다 화면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화면으로 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보면 각 아티스트나 아니면 개개인들이 올려놓은 아니면 구글에서 올려놓은 다양한 테마들이 있습니다. 쭉 내리시다가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아니면 검색도 돼요. 그래서 지금 봄이죠.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식의 테마가 검색이 되고 와, 네. 컬러풀 스프링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거를 크롬에 추가를 누르면 이 크롬의 기본적인 테마 화면이 이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로그인을 하든 다른 장소에 가서 로그인하든 이 기본적인 테마는 항상 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바꾼 걸로. 그래서 그 수업을 좀 보통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이 야 니네 오늘 기분이 어떠냐? 그러면은 뭐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와요. 뭐 기분이 그래요. 그러면은 야, 테마 우리 바꿀까? 그럼 레인이라고 치면은 레인에 대한 테마를 쭉 보여줘요. 레인 테마 적용하면 테마가 레인으로 바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크롬의 기본적인 화면 자체를 바꿔주는 게 테마예요. 보시면 잠시 후에 적용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적용이 됐네요.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테마가 바뀌는 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테마는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하는 다양한 테마를 적용할 수 있고
이것은 어디를 가든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테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수업에서 사용하실 때는 가볍게 그날 분위기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가장 좀 핵심적인 부분이 앱이에요. 앱. 그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서 앱 하는 것처럼 이 앱에서는 다양한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이 아니라 설치가 아니라 앱 아이콘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서는 앱이 설치잖아요. 그래서 내 스마트폰에 메모리를 잡아오면서 설치가 되는 건데, 크롬에서는 이 앱에서 검색해서 가져다 놓는 게 설치가 아니라 아이콘이 가져다지는 거예요. 잠깐 하나 재밌는 그 수업용으로 쓸 수 있는 거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른 계정에서 들어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계정 앱을 선택을 하면 아래쪽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면 카테고리에 잘 분류가 되어 있어요. 게임은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게임은 넘어가고요. 교육이면 교사용, 외국어, 퀴즈, 학습자료, 뉴스,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소셜 및 커뮤니케이션, 라이프 스타일로 가면 별자리, 쇼핑 이런 것도 있고요. 유틸리티로 가면 다양한 유틸리티, 엔터테인먼트로 가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형태가 다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앱을 추가하는 형태는 그 앱 이름을 아시면 돼요. 자, 제가 하나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앱 같은 경우가 유스큐브스라는 앱이거든요. 이 유스큐브스 앱 같은 경우는 블록형으로 검색을 하면 오른쪽에 결과화면에 유스큐브스에 대한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마 플러스 크롬에 추가라는 부분을 있는데, 저는 이미 앱이 제가 가져다 놓아줬기 때문에 그냥 평가 기분인데요. 이 앱을 제가 화면으로 들어와서 실행을 하면 이런 형태의 아이콘이 가져다집니다. 이 아이콘을 실행을 하면요, 클릭을 하면 이 자체에서 이렇게 실행이 돼요. 아카데미 소프트웨어에서 그 특강용 교재로도 나와 있는 그 앱인데요. 이 앱은 그 최초로 블록이 육각형의 블록을 하나 딱 줘요. 그래서 이 블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블록을 주르륵 나열했다가 또 뒤쪽으로 이렇게 나열하면 하나의 큰 형태의 블록이 만들어지고, 그걸 위로 쌓는 형태로 해서 그 마인크래프트의 스미스인가? 그 아이콘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요. 요 화면 잠깐 보시면 집에 가서 정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블록을 하나 줍니다. 색칠하기 누르면 이 블록의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요즘에 살구색이라고 그러죠. 살구색으로 변경하고요. 이런 식으로 당기면 색칠하기 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하기에서 이런 식으로 당기면 블록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블록이 또 다수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또 뒤로 이렇게 밀면 블록이 또 만들어지죠. 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블록이 다 설정이 돼요. 위로 올리면 이런 식의 블록이 만들어지고요. 자, 아까 보셨죠? 색칠하는 거요. 색칠하기 가서 이런 식으로 블록을 따로 색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그냥 쭉 색칠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색칠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다시 제가 수업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사람의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게 얼굴 모양이고요. 얼굴 모양이고 밑에서 제작하기를 이제 선택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쭉 잡아당기면 이제 대충 사람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쪽에서 팔에서 하나, 두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옆으로 뽑아내고 다시 이 팔을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면 팔이 되는 거예요. 얘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바로 옆에서 뽑아내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앞으로 쭉 뽑아내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쭉 뽑아내면 이런 식의 길이가 틀리네요. 이런 식이 되고 그 특강 교재에 보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선택을 해서 위로 얘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뽑아내고 4개를 뽑아내서 이런 식으로 위로 하면 어떤 그 물건을 든 모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색칠하기 위해서 옷 색깔 같은 거 입혀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기린도 만들 수 있고 그 교재에 보시면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저장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저장하기를 누르면 구글 계정과 연동돼서 저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미스인가요? 마인크래프트 제가 그냥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흑손이라서 이렇게 만들고 스미스로 이제 저장됐어요. 클릭을 하면 이게 어떤 화면으로 보이냐면 나노블록 화면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나노블록 조립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조금 화면이신데 로딩되면 시간이 걸리는데요. 로딩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수업을 쭉 하시다가 애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거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잘 만든 거를 실제로 화면상으로가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노블록으로 모습을 된 걸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7.9달러입니다. 7.9달러 우리나라로 한 9,000원 정도 되죠? 제가 이거를 테스트 삼아서 제가 만들어서 주문을 했더니 12일 만에 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돈이 많으시면 주문해 주면 됐지만 애들이 그럴 리는 없죠. 애들이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주문해. 그러면 이렇게 7.9달러면 미국에서 딱 날아옵니다. 나노블록 형태로 와요. 그러면은 내가 잘 맞는 걸 이렇게 쫙 펼쳐놓고 조립을 할 수 있어요. 결과값을. 말로는 미국에서 온다고 되는데 중국에서 오더라고요. 저도 속았어요. 이런 걸로 해서 다양하게 선생님들이 이전에 알고 계셨던 뭔가를 수업을 할 때는 항상 PC에 뭐 설치되어 있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내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크롬 웹스토어에서 검색해서 가져다 놓으면 바로 이런 다양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제는 이런 부분이 클라우드입니다. 또 다른 거 이거는 이제 그 형태이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좀 보여드리면요. 다른 앱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앱을 설치하느라 앱 아이콘을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아시겠죠? 웹스토어에 검색을 하고 플러스 크롬에 추가 누르시면 이런 식의 아이콘이 가져다져요. 이런 식의 아이콘이 가져다지고요. 제가 이 창을 좀 닫겠습니다. 이거 저도 나이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아이랑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 모양을 만들었어요. 내 식구 모양 며칠 동안 아빠, 엄마,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 나노볼로 신청했더니 이게 블록 수가 좀 많으니까 몇 달러 들었더라? 19.8달러인가 22달러인가 뭐 와서 왔다 갔다 들었어요.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와서 그 완성된 모양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나노블록 하나씩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가져다 놨거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도널드 덕이나 이런 그 캐릭터 형태 이제 다 완성된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되게 좀 그 잘 돼 있고요. 이 유스케우스 같은 경우는 완성형이 된 거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해보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앱을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요. 이 오리가미 플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설명드린 교재에도 있는 앱인데요. 이 앱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1시간을 수업하실 때 날로 가져가실 수 있는 아주 좋아하시는 앱이에요. 먼저 수업하셨던 선생님들이. 어떤 거냐면 이 앱을 실행을 하면 이러한 화면이 보입니다.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 이게 종이접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실 때는 그 수업하기 전에 야 오늘은 다음번 수업할 때는 종이접기 한번 해볼 거니까 색종이 가지고 와 그러시면 애들이 이제 색종이를 좀 가져오겠죠. 아니면은 요즘엔 보통 선물하면 다 가지고 있으면 이런 형태의 색종이 접었을 때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보여줘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나라 학이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뭐 새, 꽃, 뭐 동물 여러 가지 이제 가구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일단 가지고 와서 가장 기본적인 학을 클릭을 하면 소리까지 됐는데 이제 좀 소리가 기분이 드네. 보시면 이러한 형태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플레이 아래쪽에 그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색종이 적는 걸 바로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보여주는 건 이런 식으로 한번 따라하기만 하시고 자 니네 오르가미 플레이에서 니네 만들고 싶은 거 들어가서 접어 그러시면 애들은 자기 화면 보면서 색종이 적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딱 접으면 하고 이거는 아이가 그 색종이를 적을 수 있는 타이머를 재주는 거예요. 요 시간 동안에서 적는 거야 라고. 그러면 딱딱딱딱 보이시죠? 또 다르게 이렇게 적는 거. 예전에 책 잡으면서 색종이를 적을 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적나? 뭐 이렇게 적나 헷갈리셨던 부분을 이렇게 바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은 열심히 적죠? 선생님 앉아서 딴 거 하셔도 돼요. 쉬시면 돼요. 1시간 동안. 그래서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수업이에요. 쉴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막 목소리 높여서 왜 안 해? 소리 지를 필요 없이 애들은 굉장히 집중력 있게 색종이 적으면서 따라할 수 있고 1시간 수업할 때 한 4-5개 적을 수 있고요. 5월달이면 우리 뭐 하죠? 학교에서 카네이션 적기 하죠? 여기 그 플라워스 보면 다양한 색종이 적기가 있어요.
그래서 카네이션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요. 카네이션 접기가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플레이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얘를 당겼다 뒤로 할 수도 있어요. 최종적인 화면 바로 직전까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완성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전체 화면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플레이 누르면 최고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적으면 이런 식의 카네이션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도 아이들과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오로가미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앱 같은 경우 예. 앱 이거는 제가 그 성기수 본부장님 통해서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 앱. 또 다른 거 하나는 아이들이 왜 그 학교에 왔는데 컴퓨터 교실 제일 처음에 수업 오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서먹서먹하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럴 때 그 마인드맵 같은 거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앱 이름은 마인드 마이스터라는 앱이에요. 이 마인드마이스터라는 앱은 그 마인드맵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앱이거든요.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인드마이스터라는 앱이거든요.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실행을 하면 마인드맵이 실행이 돼요. 잠깐 좀 잠시 기다리면 이런 식의 화면이 펼쳐지거든요. 펼쳐지면 사용법은 상당히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웹스토어에 있는 앱들이 대부분 다 무료이긴 한데 그 좀 이거 너무 좋다 괜찮다는 앱은 부분 유료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템을 가져다 놓는데 위에 노란색으로 별표가 있다, 왕관 표시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유료인데 그거는 뭐 결제를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이 앱이 실행되거나 다른데 그 수업 중에 막간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앱이 이런 앱도 있습니다. 어떤 앱이냐면 그 퍼즐을 만들어주는 앱이 있어요. 그 사진을
사진을 그 퍼즐로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거죠. 흔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 화면상에서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앱에서만 지정하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사진도 그 퍼즐로 바로 만들어져요. 그걸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뭐 시간 남았을 때 아이들이 막 떠들거나 그럴 때 딱 보여주시면서 이거 제일 빨리 맞추는 애한테 나 사탕 주겠어 그러면 애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웹이 마인드마이스터가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 퍼즐 앱은 이 앱이거든요. 퍼즐 하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13개 정도 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이 퍼즐도 있고 퍼즐 게임도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그 앱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퍼즐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화면이 이제 불러지거든요. 불러지면 위쪽에 그 도구 메뉴 중에서 네, 이런 식으로 사진이 불러지고요. 기본적인 사진에서 이렇게 그 블록 퍼즐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이건 지금 12피스거든요. 12피스인데 이게 제가 해봤더니 200피스까지인가? 108피스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20피스로 바꾸고 20개로 바꾸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면 여기에 보시면 셔플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퍼즐들이 팍 흐트러져요. 이쪽 저쪽으로. 그래서 드래그 앤 드랍 형태로 이렇게 퍼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뿌려지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뿌려지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아까 보셨던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그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잠깐 화면만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에 그 PC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크레이트 퍼즐 있죠? 이 퍼즐을 클릭을 하면 추스된 이미지라고 해서 파일 선택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파일을 선택을 하면 그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 얼굴 아니면 뭐 가족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와서 퍼즐 팍 붙들어 놓고 맞출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간단한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설명 잠깐 드렸고요. 이 마인드 마이스터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마인드 마이스터만 제가 설명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드 마이스터 딱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블록 하나로 딱 제공해요. 이 마인드 마이스터 같은 경우는 그 마인드 맵을 3개까지 만들 동안은 무료예요. 4개째를 만들면 아까 제가 했죠? 돈 내라. 그런데 돈 안 내도 돼요. 기존의 3개 중에 하나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수도권 쪽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어떤 식으로 안내를 했냐면 컴퓨터 교실에 애들 쭉 처음에 오면 되게 반도 다양하고 학년도 좀 섞여 있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 같은 걸로 하는 부분이었어요. 여기다가 퍼즐을 깜빡이게 하시고 한글도 입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아이콘도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웃는 아이콘이 이렇게 되면 앞에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어요. 위쪽에 보시면요. 그래서 선택에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가지가 하나 생겨요. 그러면 가족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가족을 선택을 하면 여기서 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지를 누르면 또 밑에 하드는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빠, 아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가 또 대고 추가를 누르면 또 생기죠. 이렇게 엄마. 그래서 가산한 엄마. 그리고 여기다가 놓고 플러스하면 특기. 그래서 누르면 만화책 읽기.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생길 수 있어요. 타자. 컴퓨터 또 하나는 컴퓨터 교실을 그래서 카테고리는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격증 10개 따기 이런 식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거를 그 프레지처럼 타임라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클릭할 때마다 쭉쭉 확대되게요. 그래서 잠깐 보시면 스타트로 누르시고 이제 플러스를 누르고 1번은 얘예요. 또 플러스 눌러서 2번은 이런 식으로 또 이동을 하고 난 다음 이런 식으로 누르면 하고 다시 한번 잠깐 좀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넘어갈 수 있도록 마인드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따로 설치할 수 없이 만들고는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딱 만들고 아이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한 명씩 소개하는 거예요. 같은 이제 클래스 이제 앞으로 배울 애들입니다. 한 분기 동안에 나와서 저는 3학년 이번에 장민지고 우리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정해주시면 돼요. 가족, 요 특기, 그다음에 컴퓨터 교실 희망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저는 장민지이고 우리 가족은 뭐 아빠는 무서운 아빠이고 엄마는 자상한 엄마, 오빠는 쓸모없는 오빠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특기 같은 경우는 만화책 읽기 하고 타자가 특기예요. 그리고 뭐 컴퓨터 교실 희망은 자격증 10개 따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씩 추가해 나가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수업하는 아이들이 제가 누군지 서먹하는 부분에서 쟤는 몇 학년이고 쟤는 뭐 특기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집에 가면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보통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시죠? 아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마들 뭐 배우시죠? 그러면은 집에 가면 아이들 부모님 저도 그랬습니다. 뭐 배웠니? 그러면 뭐 배웠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디드랩에 저장해 선생님이 뭐 보내라 그랬어. 그리고 끝이에요. 근데 이런 클라우드 수업 같은 경우는 앱을 추가하고 이렇게 만들면 저장이 돼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가 물어보는 거죠. 뭐 배웠냐? 그러면 로그인해가 이거 보여줘. 나 이거 오늘 만들었어. 애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그럼 부모님이 컴퓨터 교실이 이런 것도 배웠냐? 재밌겠네. 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용이 추가 없이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일일이 다니면서 막 설치 누르시고 보안 푸시고 다시 보안 잠그고 그럴 필요 없이 딱 제가 선생님이 이거 괜찮네. 이걸로 수업해야겠다 그러면은 계정 딱 로그인해. 그리고 웹스토어에 가서 마인드마이스터라는 게 있어. 그 마인드마이스터 검색해. 그리고 크롬에 추가해. 그러면은 교육 환경이 똑같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인드마이스터 들어가서 그걸 만들고 한 명씩 나와서 발표하게 하면 그게 자동으로 저장돼 있고 집에 가서도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써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지금 2시 35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휴식했다가 다음번에는 교육과 관련된 앱도 있지만 아이들이 재밌어할 만한 앱 몇 가지를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들 쉬실 때 아까 하셨었던 그 응답 있죠? 응답에다가 기입을 좀 부탁드릴게요. 2시 40